이번 시간에는 공존지수 NQ라고 그러죠. 보통 요새는 뭐 NQ가 높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같이 상생하면서 잘 살고 다 서로 네트워크를 다 이루어 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공존해서 사는 것, 이것이 아마 민주사회에서 현대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수행에도 큰 보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께서는 이 공존지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관계를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재는 지수가 NQ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존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가 쉽고, 수행자는 수행자끼리만 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아주 원활하고 소통이 잘 돼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고기 먹었으니까 저 사람하고 놀면 안 돼.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뭐 자장이 떨어져 가지고 아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다른 사람하고 화합할 수 공존지수가 낮은 겁니다. 그걸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크면 웃자랄 거예요. 잘하는 건 빨리 자라지만 바람 불면 다 꺾입니다. 그냥 노지에서 아주 어렵게 비바람 맞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큰 것이라야만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통으로 인해서 얻은 자원이 바로 해탈하기 쉽고, 이런 해탈하기 쉽고 더 진보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께서는 이 공존지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내가 속한 집단이 잘 되고 다른 집단은 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는 이런 패거리 개념이 아니라 서로 잘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개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런 거 있어요. 미국, 요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군인들 중에서 매뉴얼대로 아주 전투할 때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런 동작을 해가지고 어느까지는 공격하고 뭐 이렇게 세밀한 매뉴얼을 가진 것하고 대충 장비하고 이런 것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야 너네가 알아서 창의적으로 한번 전투해봐라 했더니 두 번째 사람들이 훨씬 전투를 잘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께서는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실 수도 없고 가르쳐 주고자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명상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저거 해결을 안 돼. 본인이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해 가면서 명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존지수 NQ를 높이기 위한 18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인간관계를 좀 바람직하게 맺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힘이 없는 사람, 전혀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한테 내가 멸시하고 제대로 못해준 것 때문에 큰 걸 다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해보면. 두 번째, 평소에 잘하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그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들어서 많이 얘기한 얘기죠. 세 번째,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뭐 기본적으로는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거지만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남이 나한테 밥을 샀으면 나도 반드시 갚도록 해라 이거죠. 절대로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절대로 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게 해야지 남의 밥을 얻어먹고 입을 싹 닦고 있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큰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하라는 거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언제 참 서로 이렇게 많이 갈등을 하는가를 많이 봤어요. 그런 상담 요원으로 다녔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찰청에서 이렇게 유치장에 집어넣기도 뭐하고 그냥 용서해주기도 뭐한 것들을 우리가 상담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면 쉽게 이렇게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요원으로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 보면
사람들은 포장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포장지. 원본은 요건밖에 안 되는데 포장지는 일을 이만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어. 팩트는 어깨에 툭 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툭 치고 지나가면서 딱 째려봤어. 아니 어깨 친 것도 기분 나쁜데 째려까지 봐? 요거 두 가지가 합쳐졌잖아요. 또 팩트는 어깨를 친 것밖에 없어 원래는. 근데 지나가면서 저희 C라고 얘기했어요. C라고 했지만 이미 욕한 것처럼 들리죠. 저쪽에서는. 그런 거가 하나, 두 개, 원래는 요만한 거, 이 팩트는 어깨에 딱 친 것밖에 없는데 C라고 얘기하고 서로 째려보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이만한 덩어리 포장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팩트를 열어보면 어깨 탁 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는. 원래 사실을 이렇게 포장지를 다 걷어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살인도 하게 되고 엄청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미안하면 미안하다. 입은 말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한테는 큰 도끼가 있어요.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도끼. 그게 입입니다. 입.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면 좋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죄송합니다 딱 하면 한마디로 딱 끝날 말을 가지고 괜히 빙빙 돌려서 핑계를 대요. 그럼 저쪽 사람이 더 열받아. 아니 저 사람 왜 저럴까. 단 한마디로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 한마디 했으면 딱 끝나는 걸 가지고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게 바로 에고인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 화끈한 사람이죠. 다섯 번째,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뭘 바라거나 이러지 말고 처음에 도와주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하거나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애만 쓰고 욕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주라는 거죠. 여섯 번째,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라. 그럴 시간 있으면 팔굽혀펴기라도 하라는 거죠. 남의 험담을 하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듯이 다 들어가요. 100%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장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믿게 보이는 사람 있으면 떡 하나 더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잘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음, 자기 그룹 사람, 바깥의 사람을 많이 사귀라는 것입니다. 자기 그룹 속에 자기 패거리들 사람들하고만 놀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대단한 그룹에 속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는요, 더 우수한 사람이 시글시글하고 많습니다. 등급도 정신적인 등급, 의식 등급이 높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사귀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룹에서 그룹이 해체되거나 그룹에서 잘못되면 당신은 고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연륜을 쌓아놓지 않으면. 여덟 번째,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논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또 우수하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너는 그래 알았다. 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내 갈 길을 가마.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돈을 함부로 모임에서 어떤 돈이 있으면요,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보고 다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고 매장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 모임에 있는 돈은 잘 쓰도록 하십시오. 다음 열 번째,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잘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11번째,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으라는 것입니다.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불편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늘 양복 입고 그냥 추리닝 바람에 운동하고 와서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 유튜브 찍을 때는 그래도 정장을 하고 나름 찍어야지만 보는 사람도 듣고 좋고, 제가 다시 봐도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옷을 사 입고 깔끔하게 하라는 거죠. 다음 12번째, 조의금을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부모 잃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이라도 예민해져요. 좀 뭐 부주할 거 있으면 넉넉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13번, 수입의 1% 이상은 기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수행이 더 진보가 될 것입니다. 14번, 직급이 낮은 사람, 아파트 청소 아줌마, 수위 아저씨, 이런 분들한테 잘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정보의 발신지기도 하고 소문의 근원일 뿐더러 우리 부모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들한테 잘해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잘 챙기십시오. 새로운 네트워크 만들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을 소홀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누구한테 가서 울겠는가? 그죠? 달려올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 친구들을 잘 챙겨서 네트워크를 그렇게 아주 단절하고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나 자신을 잃지 말아라는 거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명상하라는 거죠. 17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후회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성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18번 마지막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 골치 아픈 나를 참고 견뎌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영원히 이렇게 18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가장 인기가 있는 또 명상에 진보를 한 성인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IQ보다 EQ가 더 낫고 EQ보다는 NQ가 더 바람직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